최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같은 시위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홍콩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And with such evil law suggested by Beijing to impose in Hong Kong, we really encourage and enhance more global community to keep an eye on Hong Kong to oppose the national security law. 홍콩 시민사회는天安문 시위 기념일인 6월 4일과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에 대규모 규탄 시위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상무위를 거쳐 이르면 7월 발효됩니다. 이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And we are not happy with China. We are not happy with what's happened. 중국이 전 세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오늘까지의 홍콩과 내일부터의 홍콩이 크게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홍콩을 중국과 별개로 대우할 수 없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해 관세와 비자 발급 등에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 대우를 중단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하고 앞으로 수출품을 허가할 때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특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똑같이 대하겠다는 건데 중국과의 거래에 붙는 최고 25%의 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홍콩에 국방물자를 수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치권이 없는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를 바 없다며 미국의 안보를 위해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홍콩의 자치권을 억압한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홍콩 자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과 대만, 영국 등 국제사회도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国際社会や香港市民の強い懸念にもかかわらず同法が制定されたことは遺憾であります。 우리 외교부는 1984년 중국과 영국의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양국은 1997년 홍콩을 반환하되 이후 50년간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한 의류 브랜드의 창업주이자 홍콩 언론계의 거물인 지미라이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져서 중국이 보안법을 내세워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 빙과일보 사무실에서 사주인 지미라이가 끌려 나옵니다. 사무실엔 경찰 200여 명이 투입돼 내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咁咧今晨咧，我哋大約係9點45分嘅時候咧，咁我哋咧就同埋呢個刑事部嘅同事啦，同埋呢個軍裝部嘅同事咧。 홍콩 국가안보처는 지미라이와 두 아들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라이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의 창업주로 1989년天安문 사태 유혈 진압에 충격을 받아 빙과일보를 세웠습니다. 2014년 우산혁명과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했고 미국의 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중국 정부로선 눈엣 가십니다. It's worse than the worst scenario imagined. It's definitely a message that Hong Kong is totally subdued, is totally under control. 홍콩 시위 배후로 지목돼 이미 여러 차례 암살 시도와 테러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기본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안법 시행 이후 체포된 인사는 20여 명. 홍콩 경찰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체포됐는데 12살 소녀가 제압당하는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공분이 계속됩니다. 마스크를 쓴 채 길을 걷던 소녀를 가로막는 경찰. 소녀가 빠져나가자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앞을 막아서는 다른 경찰. 소녀를 바닥에 밀치더니 위에서 찍어 누릅니다. 지난 주말
홍콩에서 경찰관들이 12살 소녀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상한 낌새를 보이며 도망쳐 붙잡았다며 낮은 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했죠. 하지만 소녀는 미술용품을 사러 가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홍콩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열려 경찰 2,000명이 원천 봉쇄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 추격전이 곳곳에서 벌어졌죠. 시위대를 향해 고무총탄을 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경찰. 시위 가담자를 쫓아가 쓰러뜨린 뒤 짓누르고 쓰러진 시민을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원래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선거를 1년 연기하자 이에 반발한 거죠. 시위 참가 혐의로 시민 289명이 체포됐습니다. We can see very clearly here is that even peaceful political protest is simply not tolerated by the authorities in Hong Kong. 지난 7월 1일 보안법이 시행된 뒤 반체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는 등 홍콩에서 정부 비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이날 시위는 보안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최근 홍콩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홍콩의 정치 체제를 삼권 분립으로 기술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도 더 이상 홍콩에 삼권 분립이 없음을 천명했죠. 香港係冇三權分立所以我係完全支持教育局局長嘅說法。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진 홍콩. 삼권 분립이 부인되고 전염병을 빌미로 선거마저 연기되면서 시민들 눈앞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But Beijing is confident that it can thwart this American plot. 일국 양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홍콩 주민들의 대만 이주가 41%나 급증했습니다. 영국이 홍콩 주민 31만 명의 영국 시민권 취득을 돕겠다고 밝혀 홍콩 대탈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죠. 동양의 진주로 불리며 자유와 번영을 누렸던 홍콩.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난리를 쳤을 때 그때는 그 말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문 활짝 열어놓고 바이러스 전부 다 들여놓고 마스크 줄줄이 중국으로 다 들려보내고 자국 국민들은 꼴랑 마스크 사려고 마트마다 수백 미터씩 줄 서게 만들고 집회하시라, 단체 모임하시라, 일상생활 그대로 하시라고 등 떠밀던 자들이 그 자들이 이제 와서는 코로나 잡겠다면서 국민들을 저렇게 쥐잡듯이 탄압하고 있어. 지금보다 그때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번질지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인지 감조차 안 잡히던 초창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온 나라의 바이러스 다 퍼지게 만들어놓은 인간들이 지금은 사망자 수가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의료진이나 국민은 모두 바이러스에 대한 그때보다 훨씬 익숙해져 지금은 다들 마스크도 잘 벗쓰고 다니고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아졌는데 이제 와서 무슨 정도한 거리가라 씨발 가게는 다 닫게 만들고 온 국민의 개인도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과거 군사정권 통행금지보다 더 심하게 밤 9시부터 국민들 아무것도 못하게 다 조직을 틀어막고 단속하고 벌금 처매고 이제는 아예 몇 명조차 모이지 않고 사방 팔방의 거대 권력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너네 이거 빡치지 않냐? 이거는 방역을 핑계로 한 계엄이잖아 계엄. 너네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만 부들부들 확 좋아하는 애들 아니었어. 그런 애들이 지금 국제 권력의 강제 횡포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아무리 그래도 확진자가 다시 늘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을 당해도 괜찮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때 당연히 국가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권 침해 정도야. 다들 견뎌야 하는 거라고. 이런 말이 너네들 입에서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너네들은 그런 말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냐? 아니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병이 창궐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내가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상황이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라고 막 자화자찬하던 애들이 지금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게 갑자기 또 그렇게 무서워. 사실 너네 말대로 확진자 수라는 건 알고 보면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니들 말대로 진단키트 마구 뿌려서 검사하면 확진자 수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검사를 안 하면 줄어드는 거고 맞잖아. 이거 봐. 이번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무려 689만 명이 모였는데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 왜 이럴까? 검사를 안 했으니까. 그럼 사랑의 제일교회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까?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검사를 진행하니까. 맞잖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말한 거야. 니들이 지금 코로나가 귀신같이 대구, 신천지, 광화문 집회, 사랑 제일교회 같은 데만 희한하게 쏙쏙 골라서 창궐하고 있어. 이쯤 되면 너네들 이상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야지. 아주 지금 정부가 싫어하는 사람들 위주로 시간도 무슨 밤 9시 이후에만 철저하게 정부한테 유리하게만 도는 지능형 바이러스. 아주 바이러스들한테 투표하라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가서 1번 찍을 판이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도 코로나 잠복기일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걸렸다가 이미 나섰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네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전염병의 진짜 위험성을 판단하려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봐야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정작 이 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코로나 초창기에만 급증했지 지금은 완만하게 계속 멈춰 있잖아. 요즘 확진자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사망자 수는 거의 새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야. 유럽 국가의 지표들도 봐봐. 여기도 2차 대유행이 시작됐는데도 이제는 사망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이 말은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잘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이건 기존의 노환이 심하거나 기저질환이 심한 사람들이 마침 코로나를 만나서 죽었다는 뜻이기도 해. 따라서 너네같이 젊은 사람들은 호흡기에 기저질환이 없는 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웬만하면 안 죽어. 그런 네가 지금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게 정말 합리적인 걸까? 정말로 정부가 지금 너의 생명을 막 구해주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얘들아, 형 질문 하나 하자. 정부가 민간인을 마구 사찰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대답해봐. 정부가 막 민간인들의 동선을 100%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너 왜 거기 갔냐? 일로 와봐. 막 끌고 와서 검사하고 어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전화해서 위치 체크하고 감시하고 간섭하고 이러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다. 국가 공동체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쯤이야? 얼마든지 기득권자들이 들여다봐도 괜찮은 거다. 오케이. 그럼 너네 과거 정부 테러 방지법을 왜 그랬어? 그때는 민간인 사찰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막 분기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나? 아니 그때 전 세계가 IS 테러로 막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위험에 빠져있던 시기 그때 걔네들이 한국도 리스트에 집어넣고 막 테러 공격한다고 협박하고 있을 때 실제로 당시에 북한에서는 막 발목질에 터뜨리고 미사일 쏘고 실제로 테러를 하고 난리를 치던 시기였는데 지금의 니들의 논리대로 당시에도 국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정부의 통제는 정당했던 거 아니야? 왜 그때는 그렇게 똥 좀 참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여 사람을 난리를 만날 쳤던 거야? 때에는 국가의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펑펑 울면서 텔레그램 깔고 난리를 치던 친구들 지금은 국가의 미칠 듯한 사찰과 통제 또한 사람 간 거리는 2m 잘도 참는 모습. 아마 코로나로 사찰하는 건 좋은 거고 테러 방지법으로 사찰하는 건 나쁜 거라서 그런 거다. 아니잖아. 좀 솔직해봐. 너네들은 그냥 문씨의 통제는 좋은 거고 박근혜의 통제는 나쁜 거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보기엔 그 테러 방지법의 통제 지금의 통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훨씬 더 억압하고 훨씬 더 디테일하고 강압적 개인권을 말살하는 통제인데 그놈의 팬클럽 정치 논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는지 너네들의 그 이중성에 기대서 지금의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 모든 사람들과 중요한 기업인들의 동선과 개인정보를 마음껏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이놈 봐라. 이놈이 여기서 요놈이랑 만나네. 그렇죠? 얘도 여기에 왔네. 이것들이 뭘 착각하고 있을까? 한번 알아봐야겠네. 아니 이러겠어. 나 같은 놈을 했다. 이거 봐. 북한 사람들이 환호하고 웃는 모습이야. 오늘은 엄청난 독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피 안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 앞에서 감격에 겨워서 울고 이낙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억압을 대표 즐기는 나오셔서 듯한 노예 연설해 그 주시기 자체의 바랍니다. 모습. 우리 대표 되신 조선시대 것을 500년 축하합니다. 노예 DNA 그대로의 모습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 진짜 총 맞을까봐 무서워서 이러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갈수록 보니까 그게
게 아니더라고. 이 한반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억압과 통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 한국의 대처는 힘들었지만 훌륭했습니다. 앞에 있는 남녀 둘이 그러더라. 야, 세계는 한국을 너도 이걸로 한번 국가라고 찍어봐. 아 그래? 정말 좋네. 국민 여러분께 나도 이제부터 이걸로 감사드립니다. 삥, 삥삥. 아 편해. 너무너무 좋아. 한국인은 그냥 노예들이 발목마다 이만한 박수를 찬 상태로 한쪽 노예가 의료진과 방역당국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부담도 훨씬 덜하고 하나가 그때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직소를 이렇게 하겠어요. 그지? 지금은 의료계와 노예들의 모습이 오버랩니다. 너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죽고 있어. 이거 봐. 매일같이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고 방역의 젊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탄압 때문에 죽는 실정.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는 내가 열심히 마스크 손 씻고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심지어 걸려도 내가 신체 건강하고 얼마든지 잘 관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부의 포갑은 승리로 실제로 젊은 이끌겠습니다. 사람들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찍소리도 못하고 너 죽을 거야? 3대 세상 거대한 고리를 보며 요청합니다. 꾹꾹 잘도 참는 저 각종의 전원들이 똑같이 거듭 그렇게 노예로 호소드립니다. 살 거냐고. 오늘의 결론,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나라가 위험에 국민과 빠진 여야의 상태가 함께 맞다면 이익되는 초기에 중국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코로나 별거 저부터 아니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막 눈떠밀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 앞에 속보대접을 전부 문책하고 탄핵해야 마땅하다. 근데 저들은 본인들의 죄를 다 저지르고 전광훈 같은 누가 봐도 허술한 사람 행동들이 다 뒤집어 씌우고 아니면 본인들한테 은행까지 집행하다가 다 책임을 본인들은 오히려 스스로의 죄를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와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 억압으로 아예 국민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누리고 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처럼 화가 나는 사람들은 우리는 개인과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한 저항을 같이 하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는 노예들아, 너희들은 이제 제발 좀 정신을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방역농단 저희 당 소속 당직자의 잘못에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빡쳤으면 이런 영상을 찍고 있겠어. 바로 내가 거대 권력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실입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입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그 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는 선거가 끝난 지 5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까지 날짜조차 잡히지 않는 것입니까? 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넣어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자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입니다. 추 장관께서는 소설 써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 오고동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 척건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인사로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우리 민주화가 이루어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어렵게 쌓아온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의 거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과연 지금 나라답게 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 주십시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될 사법체계가 이처럼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정사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누군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메인 화면에 반영됐다고 하자 윤 의원은
다음 운용사인 카카오가 너무하다며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카카오 측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 국민의힘은 포털 장악 시도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윤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거쳤고 현재 포털 사이트 규제와 관련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이란 점을 특히 부각했습니다. 청와대가 왜 6년찬 의원을 청와대에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손으로 작성하는 출입 명부에 어디 사는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훤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가게는 아예 입구 바깥쪽에 명부를 펼쳐놓았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부의 출입자 명부 관리 규정은 이렇습니다. 명부를 쓸 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가림막 등으로 가려야 하고, 작성된 명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대로 지키는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쉽게 엿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기 정보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정보도 같이 적혀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폐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죠. QR코드 방식의 전자 출입 명부는 어떨까? QR코드가 동선 같은 것도 다 수집되고 제가 어디 방문되는지 다 조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와 네이버 등에 나눠서 보관하다가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면 두 기관의 정보를 결합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생긴 개인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서버에서 지워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제대로 폐기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여태까지는 없었단 말이죠. 정부 당국에서는 그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고 안전하게 폐기됐다라는 걸 좀 투명하게 공개할 그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폐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주 보관 후 폐기 이렇게만 돼 있어요. 뭐 폐기를 어떻게 하라 이런 방식은 없어요. 누가 이걸 찢어서라도 버리겠냐 이거든요. 집마다 다 파쇄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손으로 찢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해 불가피하게 모으는 개인정보. 범죄에 이용된다면 코로나보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